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금주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또 등장하죠. 머크에 이어서 화이자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보입니다. 위코로나주가 다시 시장을 리딩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매일 아침마다 이 코로나주 한두 종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급하게 아침에 월요일에 상승해서 올라왔을 때 갭업할 때, 갭 상승할 때 추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죠. 제 생각에는 추격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살 때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한 50% 정도를 미리 사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장 막판에 빠지거나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나머지 50% 사는 전략. 물론 아침에 바로 들어서 50% 사도 물릴 수 2, 3% 물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발을 담그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을 멈추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항공, 리테일 섹터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엔터, 바이오는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 한 1분기까지 쭉 보시고 투자를 지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이자발 게임 체인저가 또 새로운 시장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 주린이 친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 게임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종목이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덜어내서 제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좀 덜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코로나주로 옮겨 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6대4. 기존의 게임, 엔터, 메타버스 한 6 정도, 그 다음에 위 코로나 관련 주한 40%. 이 정도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단 유지해 가시길 추천합니다. 금주 투자 전략 키포인트 첫 번째는 화이자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거죠. 지난번은 머크였는데 이제는 화이자입니다. mRNA 백신을 개발해서 떼돈을 번 화이자가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 마지막 점찍으로 왔습니다.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게임 체인저냐? 물론 머크도 게임 체인저였는데 머크보다도 효과가 월등하다는 거죠. 1219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성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기 결과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FDA에 미리 가서 신청할 정도로 실험을 일찍 중단할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입원 사망률을 50%나 낮추는 머크와 아주 비교해서 90% 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화이자는 치료제에 대한 초기 임상이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실험을 일찍 중단하고 굉장하죠. 전문가위원회와 미국 식품의약국의 협의를 걸쳐 가능한 한 빨리 긴급 사용 시청을 마칠 정도다. 그렇죠? 현재 몰루피나비르, 이건 뭐 그저 몰루피나비르, 이름도 어렵네요. 몰루피나 40만 세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계약한 상태인데 이 화이자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로 알려진 화이자는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차단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효소가 DNA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라고 제가 지난번 바이오 때 설명을 했었죠. 키나제 이름은 영어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치료제인 니토라비루와 혼합 투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을 3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3알씩 하루 2번 5일 동안 이렇게 복용을 한다 그러는 가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화이자는 치료제 보양 환자와 유약을 먹는 환자 모두 20% 정도 이상 반응은 보였습니다. 이런 또 부작용은 있는데 워낙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바로 FDA에 긴급 인상 신청을 한 거죠. 긴급 사용승인 신청을. 게임 체인저가 확실히 맞습니다. 화이자와 머크의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화이자는 10.86%나 올랐죠. 네. 반대로 머크는 9.86%가 하락을 했습니다. 화이자의 완승으로 끝난 상황이죠. 향후에 주가는 더 벌어질 확률인데 제가 봐서는 머크, 화이자 다 같이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머크도 이제 개량을 할 수 있고 화이자를 쫓아갈 수 있는 일단 화이자가 프런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화이자를 가지고 있는 서학개미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이자 관련주에 대해서
또 많이 오르겠죠. 화이자 관련주 또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화이자 관련주 과거에 백신이 들어왔을 때 보면은 KPS 생명과학, 폐렴 관련된 항생제를 중간 원료를 화이자에게 몇십 년 동안 공급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제일약품, 화이자 출신 부사장이 사장이다. 우리바이오, 화이자 출신 전무가 사장이다. 정말 어이없지만 올라가 있었죠. KPS 생명과학,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정말 인적 대통령 그 관련주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이런 관련주는 참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금주 투자 전략 키포인트 두 번째는 미국과 디커플링은 언제까지?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하죠. 대체 우리는 미국과 디커플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렇죠? 중국이 먼저 돌아서야 가능하다. 디커플링 원인은 서비스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 체력이 높아진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를 공식한 것에 비해서 제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이 코로나가 됐을 때 영향을 가장 받는 것은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들이 더 경기가 활성화되고 뭔가가 더 액티브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처럼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은 이제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너무 이제 먼저 선반영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기업들은,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 쪽으로 편입돼서 중국의 영향권이 많이 받는다. 그게 확실히 IT 기업을 보면 TSMC와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중국이 저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보는 거죠. 중국 영향권을 대만, 한국, 홍콩 이 정도 보는 거죠. 물론 일본도 보는데 일본은 독특하게 이제 미국 쪽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일어서지 못하는 이 디커플링의 원인 중에 하나일 때, 여러 지금 디커플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런 경제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GDP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아주 절대적이죠. 특히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중국과 연장성상에 있다고 보는 것 시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외국 애들 남북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구별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 근처에 있고 중국 밑에 있는지도 못 찾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싱가포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자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지정학적 지도는 잘 못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적 호재와 밸류에이션 매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산업재 소재 섹터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보는 서양인들 투자자들의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묻어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이 돌아서야 되죠. 중국이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내년 3중전회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외국인들 시각에는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에 너무 많은 IPO를 했어요. 올해 유난히 많았던 대형 신규 상장들과 그다음 이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수급을 망가뜨려 놨어요. 이 부분은 자업자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IPO가 결국 칼이 돼서 우리들에게 돌아온 면이 있습니다. 최근 수급을 굉장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 보면 IPO 물량이 전환사채들도 그동안 작년 2년 전에 1년 전에 많이 발행을 했죠. 거기다 유상증자도 많이 했죠. 이런 물량들이 합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93.19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면서 특히 약한 수급을 많이 건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유상증자하고 물량 쏟아지고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망가뜨려 놓는 모습이고, 거기다 IPO 하면서 돈 빨아가고 그렇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이 멈춰야 되는데, 내년 초까지는 또 IPO에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어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수급을 넘는 그 무한 모멘텀, 결국 화이자가 그걸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은 센티입니다. 센티가 돌아서야 주식이 돌아섭니다. 디커플링은 언제까지? 그러나 디커플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FOMC 이후 글로벌 금리 하락은 위험자산, 특히 신흥국 증시로 자금 유입을 높이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도 한 7bp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도 요즘 발작을 일으키다가 어제 금리가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심하게 자금을 빨아가지 않고 테이퍼링이나 또 금리 인상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저 하반기 정도 7, 8을 넘어서 생각한다. 이런 안도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신흥국에서 빨아갔던 돈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두 번째, 지속된 외환 주식시장 동반 약세로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뒤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1번이 가장 큰 이유죠. 2번은 이제 나름대로 키포인트였고, 세 번째, 그동안 제조업에 부담을 주었던 글로벌 병목 현상이 완화된 국면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여러 정보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움직이고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아설 것 같아요. 글로벌 변목 현상은 올 연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디컬플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미리 사서 깔고 앉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2,900대는 주식하기에 좋은 수익률대다,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움츠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 아시아 수급 동향을 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패고 있죠. 예, 작년에 비해서 이 점선이 작년인데 계속 패고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각도 기울기가 더 크죠. 네. 인도도 계속 좀 상승 트렌드를 가다가 인도도 최근에 이익 실현을 합니다. 당연히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연말되면 이익 실현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동남아시아도 살짝 돌아서고 있죠. 동남아시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인도 올라갔던 거 패고, 한국 패고, 대만 패고, 두 나라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가 이제 살짝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스피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0.7배입니다. 네, 낮죠. 네, 매력적입니다. 네, 미국은 현재 22.5배. 네,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우리는 꺾여서 10배 붙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2배 정도만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12배에서 15배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10배는 좀 디스카운트 된 거다. 살 때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봐오던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는 어떻게 끝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0.64포인트 빠져서 1222.09달러에 끝났습니다. 특별한 뭐 어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또 그냥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아 먹었죠. 그래서 보합 정도에 끝났다. 약보합.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TSMC 이 세 개가 삼각관계라 그랬죠. 과거에는 이 세 개 사이에서 서로 롱숏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애플 사고 삼성전자 패고 TSMC 애플 사고 삼성전자 패고 이러한 롱숏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관련 쪽에서 잘 팔리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TSMC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 문제 머리를 이제 감싸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세 기업 다 옆으로 기거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애플도 150달러를 탈환했다, 뭐 다시 뭐 퇴각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올라갈 것은 저는 분명한데 지금은 행보 국면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데 위 코로나가 되면 저는 이것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살짝 팔아서 애플 쪽으로 오는 것도 좀 괜찮아 보여요. 중장기적으로 애플은 200달러 정도 보면 좋은 투자 어떤 차가 될 것 같습니다. TSMC 볼까? 네, TSMC도 뭐 거의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죠. 117달러. 네, 한국 삼성전자와 TSMC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둘 다 옛날에 역외상관관계였는데 지금은 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애플, TSMC, 삼성전자는 묶여 있다. 중국이 풀려야 되고 뭔가 모멘텀과 변화가 필요한 업종들,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어제도 살짝 빠졌는데 뭐 거의 보합이죠. 297.52달러. 네, 300달러를 찍으면 500달러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은 빠지면 또 사고. 그래서 500달러까지 일단은 무조건 엉덩이 깔고 존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친구, 우리 유튜브 친구분이 엔비디아 좀 분석해달라 말씀 있으셔가지고 주말에 좀 분석해서 월요일에 올려드릴게요. 네, 엔비디아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협회, 금융투자협회 뭐 이런 데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저희 스터디가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여의도에서 아주 큰 세미나를 하는데 스터디 모임인데 이번 11월 달에도 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할지 말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미 우리 카페 친구들이 다 이제 점유를 해서 자리가 부족한데 1월부터는 제가 좀 열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저희 스터디 모임인데 우리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한 200명씩 모였습니다. 코로나 있고 50명에서 60명으로 제한한 상태인데 이제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 좀 열어놓을까 생각 중인데 정말 멋진 세미나입니다. 우리나라 오프라인 금융 세미나 중에서 안 알려진 세미나 중에서 최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어제도 올랐죠? 네, 3,756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 우리의 삼성전자와 전공정, 소재, 후공정은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전날 퀄컴이 10% 넘게 올랐는데 어제도 4.43% 올랐습니다. 네, 5칩 만든 대표적인 회사죠. 다음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마이너스 4.2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94%. 꾸준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올라오죠. 네, 화려하진 않는데. 여러분 중에서 여기 스카이웍스 솔루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신데 만약 제가 이제 방금 말한 스카이웍스 솔루션을 처음 들어봤다 이러신 분들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퀄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퀄컴이 대체적으로 뭐 하는지도 제대로 못 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전부 5G 통신 장비를 만든 5G 칩을 만드는 퀄컴이고 스카이웍스 솔루션도 세계적으로 5G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5G와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퀄컴과 스카이웍스는 주로 같이 움직이는데 어제는 반대인데 그래서 이제 눈을 서학개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뭐하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하는지 알죠? 그렇죠? 네, 우리처럼 반도체, 메모리 쪽을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키옥스, SK 하이닉스 이렇게 네 회사가 세상을 이제 과점 형태로 냈죠.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5G 이동통신 관련 시스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뉴스나 이런 거에 나왔을 때 최소한 이가 5칩 관련되구나 이동통신 관련 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금방 이해도 빠르고 세상 움직임이 빨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미국 주식 하셔야죠.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네,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61,099억 61,099달러 61,099억이라 61,099달러 계속 하락을 하다가 살짝 이제 멈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어제 이야기했죠. 롱숏 전략을 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11월 달에는 그들의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비제도권 있을 때 그 풀려있는 제어되지 않는 그 다양성, 화려함 때문에 주가가 팍팍 튀지만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묶기 시작할 때는 생각보다 더 팍팍 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승은 갈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1억 2천짜리인데 그렇게까지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도 세상이 또 변동성이 많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되면 세상이 다시 정비된 사이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럴 때는 비트코인처럼 고삐가 풀린 망아지들이 대부분 다 좀 컴다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사회적 흐름도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일단 7,000달러, 7만 달러 찍으면 살짝 팔아서 30% 정도 팔아서 차라리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또 월요일까지 제가 가발을 해서 이 방송을 녹음하는데 미 채권 수익률 글로벌 채권 수익률은 대체 어떤 금리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0년짜리를 기준으로 한번 봐봤는데 10년짜리 기준으로 글로벌 채권들이 미국은 1.45 마이너스 7bp 빠졌죠. 네, 캐나다는 1.59 마이너스 7bp 빠졌습니다. 브라질은 11.80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쓰레기 같은 나라는 마이너스 15bp 빠졌습니다. 멕시코 7.29% 마이너스 15bp가 빠졌죠. 네. 다음엔
독일 한번 볼까요? 저먼은 마이너스 금리 0.28.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나라도 있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0.84, 프랑스 0.06%, 이탈리아 0.87%. 세상에 그 X 같은 이탈리아도 10년짜리 0.87%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2.33가 하죠. 우리나라 정말 생각들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페인 0.4%. 네덜란드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두 번째 나왔네요. 독일 다음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0.39. 그리스 1.5. 세상에 그리스 같은 나라도 10년짜리가 1%대입니다. 스위tzer랜드 마이너스 하나 더 나왔네요. 마이너스 0.26. 네. 마이너스가 스위tzer랜드, 그렇죠? 네덜란드, 독일. 서유럽 선진국들 중에서 좋은 나라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죠. 충격적입니다. 아시아 쪽 한번 볼까요? 일본 마이너스 0.05 거의 뭐 파죠.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게는 호주,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2.5, 호주는 1.8. 네, 어제 2bp, 4bp 빠졌죠. 홍콩 1.32, 7bp 빠졌고 싱가폴 1.74, 5bp 빠졌고 사우스 코리아 2.37, 6bp 빠졌고 인디아 6.36. 그래서 한국, 싱가폴, 홍콩,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 정도는 1.1%대 후반 이 정도가 적정한 것. 1.5에서 1.8 정도. 우린 너무 약해요.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렸고 왜 그렇게 급하게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지 지금도 화가 나죠. 네. 이 금리 올려서 좋은 점과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해서 좋은 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의 대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있다가 자기들이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뭔가를 자본을 축적해 보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제도를 정비해주고 뭐 벤처를 육성해주거나 어떤 것들을 좀 외국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를 개선을 해주거나 뭔가를 해줘서 키울 육성을 하지 않고 두들겨만 때려잡는 거죠. 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뭔가의 당근을 주느냐 싸움이라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젊은이들을 제가 보니까 홍카는 약간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홍카가 떨어졌으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서로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거냐. 근데 그게 단순한 당근이냐 아니면 그들을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고 육성해주는 뭔가 확실한 그런 프레임을 짜주느냐. 이 싸움의 매력 싸움인 것 같아요. 이미 나이 뭐 40대, 50대, 60대는 마음속에 정해져 있죠. 네. 안 바뀌는 거죠. 네. 젊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치 이야기 안 할게요. 환율 한번 볼까요? 네, 1186원은 어제도 1원이 올랐죠. 뭐 살짝 보합해서 움직였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자금을 빼서 나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면들이 멈추지 않는 거죠. 네, 일단 환율도 심리인 것 같아요. 1200원 찍기 전에 빨리 꺾여야 되는데 정부도 이제 구두 개입 같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환율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리와 환율과 주식시장은 서로 삼각으로 채권시장, 채권, 환율, 주식시장 이 세 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채권과 주식의 어떤 아비트레이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채권 뭐 팔고 주식 사고 또는 주식 사고 채권 이거 선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해요. 컨트롤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따북따북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면은 이쪽에서 한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다른 쪽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런 역학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린이분들이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사실 뭐 주식에만 관심이 있으면 못 보죠. 네. 개별 종목이면 빠져 있으면 못 보는 거죠. 저는 그 밸류 인베스터도 아니고 저는 추세 추정형인데 가는 놈에게 몸을 실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바닥에 있는 애들을 이제 사서 기다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의 격차가 없어졌어요. 정보의 격차가 없었다는 거, 저놈이 나쁜 놈 이유가 더 확대 생산이 돼요. 1%밖에 안 나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면 이러면 90%까지 나쁜 놈이 돼요. 좋은 놈은 2%밖에 안 좋은데 다들 그 놈을 좋게 보면 80, 90%까지 좋게 봐요.
이러한 심리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이 정보의 격차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좋은 놈에 빨리 편입이 돼야 돼요. 주식도 그렇죠. 예, 나쁜 놈에. 좋은 놈과 나쁜 놈의 기준은 성장력인 것 같아요. 수익은 나중 문제고. 내가 이 세상의 변화를 리딩할 수 있느냐, 또 그 리딩 그룹에 편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되고 사람들이 정보의 격차, 세상을 보는 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움직임은 커요. 생각보다 파도가 크게 몰려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추세 추정입니다. 가는 놈을 계속 타야 한다. 어제 미국 WTI를 봐도 WTI는 2.2% 올랐죠. 1.76달러 올렸는데 다시 80달러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옆으로 기면서 안정을 찾는 거죠. 큰 추이가 오는 마지막 12월, 1월 이 두 달에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추이가 온다면 당연히 100달러를 한번 칠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아주 너버스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WTI도 커머더티도 결국 헤지펀드의 싸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WTI 뒷면에 보면 투기적 순매수 비율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들은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선물에서 투기적으로 WTI에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연말 11월이면 북을 닫는다고 그랬죠. 팔아서 이득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들이 그나마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모든 문제보다는 먼저 WTI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커머더티 중에서도.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강하다면 뭐 70달러 때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이라는 또 새로운 게 찍으면 90달러,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점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에 있다. 80달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1편, 어제 미국 시장과 이런 것들을 한번 봐드렸는데, 2편에서는 그럼 뭘 사야 하는가? 좋다. 우리 화이자가 게임 체인저로 들어왔다. 그럼 뭘 사야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들의 관심사죠. 그 부분은 2편에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